자, 전일 미국 증시부터 간단하게 한번 읊고 갈게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면 딱 두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AI발 증시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전일 발표되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비추면서 증시에도 악영향을 끼쳤었잖아요.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다행히 시장 예상치를 약간은 하회하는 모습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전월 대비 0.3% 상승을 예상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0.2% 상승으로 발표가 되면서 나름대로의 안도감은 생기고 전일과 대비해서 물가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P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것은 맞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물가지수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6월달 금리 여부죠. 지금 이제 PPI가 발표가 된 후에 CME 패드워치를 잠깐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계속해서 좀 굳게 다져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새벽에 확인을 했을 때 CME 패드워치상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75%가 넘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연준에서는 3회 금리 인하를 시사했었고 하반기 3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졌다고 한다면 그게 점차 2회로 좀 바뀌어가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금리와 관련돼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AI, 인공지능이죠. 최근에 미국 증시도 약간의 변동성을 겪으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을 보이진 못했어요. 근데 어제는 좀 다른 움직임 보였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4%가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애플도 4%가 넘는 상승. 이어가지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한 테마 순환매가 아니라 일종의 이슈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애플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인텔도 그랬고 AI 칩 관련해서, 그리고 이 칩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 출시를 하겠다,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연속적으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다 보니까 해당 내용에 빅테크 기업들로 좀 수급이 몰린 경향이 있었다. 그러면서 나스닥 중심의 증시 상승이 이루어졌던 하루였다. 이렇게 미국 증시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에 대한 우려가 많으셔가지고 제가 물가에 대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 대표적으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CPI 속에서 항상 여러분들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주거와 관련된 비용을 항상 필히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 CPI에서 이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30%가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CPI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주거비를 봐야 되는 첫 번째 이유인 거고,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부동산이랑 굉장히 우리가 밀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이제 GDP의 성장을 끌어올린 내용들을 본다고 했을 때 서비스, 내수,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이 높았거든요. 한국은 수출이고 중국은 부동산이 있듯이 미국은 서비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각을 해볼게요. CPI에서 가장 높은 주거 비용이 올라간다,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거죠. 주거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당연히 가계에 대한 고정 지출, 관리비가 늘어난다는 걸 뜻하고, 이는 물가의 상승을 뜻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인건비의 상승도 같이 겹치는 내용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거비가 오르면은 굉장한 우려가 낄 수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잘 이해되시죠? 이번 CPI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번 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이유가 한 두 가지 요인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유가, 석유와 관련된 품목이 굉장히 올랐고요. 두 번째가 주거비와 관련된 품목들이 굉장히 올라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인트는 계속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죠. WTI 기준으로 배럴당 $100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 인터배터리는 언제 있나요? 다음 인터배터리는 6월 달에 있습니다. 어디서 있냐? 독일. 인터배터리를 좀 재료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최근에 인터배터리가 개최가 되었을 때 시장에서 가장 크게 부각이 되었던 거는 전고체가 있었고 4680이 있었습니다.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전고체 두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전고체 같은 경우는 원래 시장에서 알려졌던 내용과 인터 배터리에서 나온 내용에 큰 차이는 없었어요. 동일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점차 시기가 다가온다는 내용이라거나 실물 영접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전고체가 굉장한 강세를 보였었는데 6월 달에 개최될 인터 배터리에서도 이런 내용들로 하여금 유럽인들이 한국의 전고체에 굉장한 관심을 가진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여부를 확인하면서 일정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 일정이 있으니까 이게 오를 거야, 이거는 주린이의 마인드고, 그쵸?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제 AI발 상승에 대해서 반도체 업종을 꼽으시는데, 여러분들은 AI 인공지능 반도체 쪽 공부해 보시려면은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이게 네이버에 AI 반도체 관련주 쳐가지고 나오는 종목들 다 관심 종목에 넣어서 그거를 차트만 본다고 그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부각되고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딱 한 3가지 정도 업종이 있거든요. HBM, CXL, 유리기판. 이 3가지 업종 테마에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시장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업종에 대한 기술력이 뭐가 있는지, 이게 AI와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등등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진짜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일단 개장 직후에는 종목들 흐름 잠깐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했습니다. 이제 제가 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 전략에 대한 의미를 조금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하셨으니까 증시가 빠질 것 같다, 오를 것 같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매수를 할까 매도를 할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저는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증시가 오르건 증시가 빠지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유를 첫 번째로 완벽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유에 대해서 파생되는 내용을 하나둘 파헤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돈이 몰리는 업종, 돈이 빠지는 업종이 보일 수 있을 거고, 좀 더 구체화적인 전략을 짜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증시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까도 그렇고 이제 추천주가 없다는 말씀이 채팅이 한두 개씩 보이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방송을 할 때는 공식적인 종목 추천이 없습니다. 종목을 아예 언급을 안 드리지는 않거든요. 제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는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과로 어떻게든 뭐 떨어지든 오르든 증명이 될 거 아니야, 내 관점이 맞든 틀리든. 그 대표적인 예시가 가장 최근 거라고 하면은 HB 테크놀로지일 거예요.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3월 25일 날 이 장대 음봉 패턴에 대해서, 이 장대 음봉의 시가를 돌파할 때부터는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봐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그 관점이 들어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장대 음봉에 대해서 우려감만을 가지시는데, 아니다, 고점 부근에서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면 거래량까지 터지면 당연히 무서워할 수 있겠지만, 저가 부근에서 이런 연속적인 장대 음봉이 나온다는 건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매집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보통 우리가 매집이라고 한다면은 막 주가를 많이 떨궈서 공포 심리만을 주면서 몰래 주식을 사모으는 이걸 매집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세력의 특성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혹은 굉장히 급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갭을 띄워서 본전 혹은 수익권을 주면서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개미들을. 그리고 그 물량을 고스란히 받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모르죠. 세력의 심리를 어떻게 알아?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장대 음봉이 나온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관리가 된다면 이거는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장대 음봉의 시가 자리를 돌파할 때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세한 거는 저기 유튜브 영상 내려보시면은 장대 음봉 관련 영상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래, 나름대로 이런저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좀 드리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반도체 좀 강세를 시장에서 부각이 되니까 이때구나,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3월 8일, 11일 이때구나. 이때 말씀드리는 것들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단 말이야. 대덕전자, 원익 머트리얼즈 3월 11일이면 이때고 나쁘지 않았단 말이야.
반년 전에 말한 테크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관점을 한번 이해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 이유 없이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관점은 사실 어려울 거 없이 되게 단순했었어요.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 조일알미늄 급등 나오네. 이거 대표님이 어제 말씀하신 건가요? 엊그제 말씀하신 건가요?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이야, 조일알미늄이 오늘 고가 기준으로 7.66% 상승. 화요일이겠네, 화요일 그럼. 그래도 코스닥이 세게 올라오네.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아예 나빠 보이진 않네요, 다행히. 오늘도 공부 많이 되었어요? 다행이네요. 금요일 힘차게 보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